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으로 유사 발생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 내에는 발생 소득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고 영업 대행을 하는 기업이 있죠. 영업 대행을 하는 기업은 발생 소득을 일으키는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거죠. 한 국가의 불특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발생 소득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의 발생 소득을 얻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 대행 기업이 타국의 발생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발생 소득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더하면 한 국가의 일정 기간 소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정 기간 전 세계의 소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발생 소득만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국가의 발생 소득을 정확히 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못 구하겠죠. 왜 그래요? 발생 소득을 일으키는 기업의 소득에는 또 뭐 어떤가요? 영업을 대행해주고 얻는 소득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왜 못 구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거래나 성매매 거래가 불법이죠. 근데 어 있잖아요. 마약을 거래하는 자본도 있고 성매매를 거래하는 자본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한 기업의 소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소득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미래에는 가능해질지도 모르죠. 그래요. 그리고 한국과의 소득을 구할 때는 세계 화폐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건 기본이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유사 발생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유사 발생 소득을 일으키는 기업을 살펴보면 되겠죠. 제일기획 사업 보고서에 있는 손익계산서이죠. 제일기획은 광고회사죠. 광고회사는 영업 대행을 통해서 소득을 얻죠. 그래요. 영업 수익이 있고 영업 원가가 있고 형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정리하면 이렇죠. 그래요. 영업 수익, 영업 원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있고 영업 이익이 있고 그래요. 저번에 현대차 손익계산서를 봤죠. 그 생산 자본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죠. 생산 자본은 어떤가요? 발생소득을 일으키는 기업이죠. 유사해요. 그래서 뭐라 했나요? 제일기획에서 얻는 그래요.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유사 발생소득이라 할 수 있겠죠. 형식이 비슷해서 그렇죠. 그래요. 근데 영업 대행을 하는 기업은 뭔가요? 발생소득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이익을 얻나요? 비용을 줄여주면서 이익을 얻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 비용을 줄여주면서 그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형식이 유사하니까 손익계산서 보면 형식이 유사하니까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같지가 않죠. 한 사회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과 발생된 소득을 얻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발생을 일으킨 발생 소득을 일으킨 기업이 왜 영업 대행을 시키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요. 제일기획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죠. 삼성카드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있죠. 유정근, 김종현, 정홍구 특수관계인이라 적혀 있죠. 그래요. 이렇게
주주는 아닌데 특수관계인이니까 기업 소유자와 좀 연관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제일기획 손익계산서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일기획 손익계산서를 이제 관습에 따라서 고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이렇게 쭉 적을 수가 있는데 매출액은 8,700억이죠. 매출 원가를 보니까 외주 제작비로 돼 있어요. 5,660억 가까이 되죠. 그래요. 생산 자본의 매출 원가는 외주 제작비가 아니죠. 뭐 감가상각비나 뭐 원료 구입비나 이런 게 되겠죠. 좀 다르죠. 매출 원가가. 근데 형식은 생산 자본하고 유사하죠. 근데 매출 원가가 외주 제작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요.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수정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을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로 바꿔봐야 되겠죠. 매출액은 그대로 적으면 되고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형식이 변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뭐 광고회사든 뭐 생산 자본이든 금융권이든 다 똑같아요. 작업도구 투입비용, 원료 투입비용, 인건비를 운영비를 따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요.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죠. 구하기는 쉬워요.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쭉 나오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뭐 인건비, 운영비를 분류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어렵지는 않아요. 또 재무제표를 보면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원가가 외주 제작비로 돼 있죠. 외주 제작은 뭔가요? 제작을 외부에 부탁하는 거죠. 그래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영업원가는 외주 제작비예요. 생산 자본하고 다르죠. 그래요. 그럼 제일기획만 그런가? 좀 궁금해할 수 있겠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광고에서도 한번 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 재무제표는 이노션의 그래요. 재무제표예요. 손익계산서예요. 이노션은 어떤가요? 현대차 계열이죠. 그래요. 그 제일기획은 삼성그룹 계열이고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 계열이죠. 여기도 보니까 매출 원가가 한 2조 가까이 되는데 매출 원가 내용을 보니까 외주 제작비가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근데 매출 원가는 2조 가까이 돼 있죠. 그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다르죠. 좀 제일기획하고 좀 다르죠.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상관은 없겠죠.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통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다 쉬워지겠죠. 현식이 저마다 다르면 일일이 또 이해하려면 작업을 해야 되죠.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 시대는 그래요.
매출액.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한번 쭉 이렇게 구해봤어요. 그 제일기획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운영비, 인건비, 작업도구 투입 비용 그래요. 그걸 구해봤는데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건비와 작업도구 투입 비용을 우선 구하면 되겠죠.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가 되잖아요.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죠. 왜 그래요? 작업도구니까 그렇죠. 뭐 볼펜 이런 것도 돈 버는 데 사용하면 작업도구가 되는 거죠. 종이도 그렇고 노트도 그렇고. 그래요. 뭐 헷갈리는 건 없죠. 도서 인쇄비 같은 거는 왜 운영비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겠죠. 영업 대행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영업 대행비인 거죠.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요. 조사비도 그렇죠. 조사비, 물음표, 연수비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조사비는 어떤가요? 자체 인력으로 조사하면 운영비가 아니죠. 인건비 지급하고 작업도구 투입 비용, 비용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체로 조사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운영비가 되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뭐 인건비, 작업도구 투입 비용만 구하면 나머지는 구하기 쉬운 거죠. 구하기 간단한 거니까 인건비하고 작업도구 투입 비용은 이거 두 개만 빼면 다 운영비라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와 같은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다 했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작업도구 투입 비용에 보면 무용자산 상각비라는 게 있죠. 무용자산도 어떤가요? 소득을 얻는데 이용되면 작업도구인 거죠. 무용자산이라 해서 작업도구가 아닌 건 아니에요. 화표도 마찬가지죠. 화표도 작업도구가 되는 거죠. 소득을 얻는데 이용되면 교환에 이용되잖아요. 교환은 필수적인 일인 거죠. 원료를 구매하거나 사람을 고용할 때 교환 수단이 필요하죠. 물물 교환을 하진 않죠. 무자산에는 어떤 게 있나요? 뭐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회원권, 사용수익 기본자산 이런 게 있죠. 사용수익 기본자산은 뭔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에 그 자산을 사용하는 거라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이 장부가액 이렇게 적혀 있죠. 사용수익 기부자산 역시 소득을 얻는 데 이용되면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유사 발생 소득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한 8,590억 가까이 나오죠. 인건비는 1,720억. 발생 소득은 8,590억. 기업 소유자 소득은 46억 1,800만 원이에요. 여기 안 나오네. 잠깐만요. 그래요. 기업 소유자 소득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보면 유정근 사장은 27억 7,900만 원 얻죠. 잘못 적은 거죠. 유정근 사장
27억 7,900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적은 거예요. 이거. 김종현 부사장은 10억 가까이 되죠. 정홍구 전무는 7억 6천만 원, 박찬영 상권 고문이 많이 받죠. 34억 9천만 원. 그래요. 그런데 주주 현황을 보면 유정근, 김종현, 정홍구는 특수관계인이죠. 그래요. 특수관계는 기업 소유자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반면에 박창영, 상권 고문은 그래요. 기업 소유자와 연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종업원 급여에 포함 안 되겠죠. 그래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에 포함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하고 계산을 했었죠. 그 부분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근로자 소득은 1720억이 되고 배당금은 830억이에요. 기업 소유자 소득은 배당금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8,760억 가까이 되죠. 운영비는 6천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근로자 소득 비중은 20%, 기업 소유자 소득 비중은 10%, 발생 운영비 비중은 70% 가까이 되죠. 발생 운영비가 크죠. 왜 그런가요? 외주 제작이 많아서 그런 거죠. 외주 제작이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주 제작은 기본적으로 운영비죠. 그래요. 외주를 안 하려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죠. 현대자동 나중에 비교해보고, 그리고 한번 이제 국민은행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역시 영업 대행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은행이 그런 거죠.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요.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은 매출로 잡으면 될 테고,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은 뭔가요? 영업 대행비죠. 그래요. 자기가 비용을 직접 해야 될까? 지급할 것을 대행시키고 받는 거잖아요. 당기손익은 뭔가요? 당기손익 보니까 채무 상품도 있고 지분 상품도 있고 막 그렇죠. 채무 상품은 채권 이런 걸 얘기하겠죠. 지분 상품 이런 거는 주식, 펀드 이런 거 얘기할 테고 원한 거죠. 이런 건 뭔가요? 금융수익이죠.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채무 비용도 있죠. 채무 비용도 보면 어떤가요? 비슷한 거죠. 그래요. 비슷한 맥락으로 주고 있어요. 금융수익, 금융비용에 해당하죠. 또 기타 영업손익 보면 또 여기 또 보면 기타 영업손익이라고 있죠. 기타 영업손익이 뭔지 보니까 대부분 뭔가요? 비중이 큰 거 보니까 외환거래죠. 또 기타 비용도 보니까 외환거래죠. 이것도 뭔가요? 외환도 돈이죠. 돈 거래하면서 수익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하는 거죠. 금융수익, 금융비용에 해당하죠. 그래요. 금융수익이 한 12조 가까이 되고 금융비용 역시 12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다 이해됐어요. 그럼 일반 관리비를 보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운영비, 인건비, 작업도구 투입 비용을 볼 수 있겠죠.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은 영업 대행비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영업 대행비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구하는 요령은 뭐라 했나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 인건비를 구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에 포함시키면 되죠. 그렇게 해서 다 구해봤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신용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이건 어떤가요? 이건 빼야 되겠죠. 신용손실 충당금은 뭔가요? 신용손실 충당금은 은행이 신용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다죠.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돈 떼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외 손익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비용을 떼먹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갚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업외 수익이 되는 거죠. 기타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건 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손실로 잡은 거죠. 이상한 관습인 거죠. 그래요. 섭리 따른 손익계산서를 쭉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이나 현대차는 똑같았잖아요. 근데 이건 더 커지잖아요. 왜 그런가요? 신용손실 충당금 전환 이것 때문에 그렇죠. 신용손실 충당금 때문에 그렇죠. 이상한 거를 손실로 잡아가지고 그래요. 손실난 것처럼 처리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손실난 게 없는데 그래요. 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3조 5천억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금융수익, 금융비용 구할 수 있죠. 아까 그 구한 것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재무제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발생 소득을 구해봐야 되겠죠. 같은 원리로 구하면 10조 가까이 나와요. 그래요. 10조 한 600억 가까이 되죠. 인건비는 2조 6,500억. 기업 소유자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죠. 잠깐만요. 기업 소유자 소득은 보면 그렇죠. 그 이사 보수 지급을 보면 허인 은행장이 17억 받고 주재성 상임감사위원이 6억 가까이 받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 소유자 소득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주주를 보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근로자 소득이 되겠죠. 근로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하려면 기업 소유자와 이 보수도 기업 소유자와 기업 소유자 아닌 자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 소득은 26억 6천만 원 가까이 되죠. 예, 2조 6,600억 가까이 되죠. 배당은 9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근로자 소득 비중을 가면 25%, 기업 소유자 소득 비중은 8%, 발생 운영비 비중은 41%가 돼요. 운영비가 크죠, 여기도. 그래요. 이윤율을 구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17% 나와요. 근데 은행 이윤은 똑같이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국민은행 손익계산서를 보면 금융비용이 12조 가까이 돼요. 매출보다 더 많죠. 이걸 포함시키게 되면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요. 다른 회사 한번 볼까요? 제일기획을 보면 그래요. 금융비용이 어떤가요? 그래요. 한 60억 가까이 되죠. 근데 매출액은 이게 이노션이죠. 이노션 60억 금융비용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매출액이 3조 2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요. 뭐 한 2% 정도 되려나? 아주 작죠. 매출액이 한 2%밖에 안 되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매출액과 금융비용이 거의 같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금융비용을 매출액에 비용으로 포함시켜 버리면 이윤율이 17%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구하는 방식이 맞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연히 안 맞겠죠. 안 맞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 딴 데는 포함시키는데 은행에는 포함 안 시키냐? 왜 포함 안 시킬까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모두 제거할 경우에 45% 나오고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78% 나와요. 은행의 이윤율이. 어느 게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아요. 왜 맞나요? 금융회사에서 은행에서 은행 좀 그 금융수익이 생기고 금융비용 생긴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은행 자체가 금융권인데 모두 제거하는 게 맞겠죠. 왜 제거하는 게 맞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1,000억씩 있어요. 화폐가 1,000억이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못 받겠죠. 그럼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에 1,000억을 예금을 들었어요. 그럼 이자를 받겠죠. 그럼 신한은행도 그럼 가만히 그 은행에 화폐를 놔둘까요? 안 놔두겠죠. 또 다른 금융권에 맡기겠죠. 국민은행에 맡겼다 치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예금 이율이 1%씩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쌤쌤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모두 제거해서 계산하는 게 합당하겠죠. 그럼 은행 이윤율은 45% 나와요. 그래요. 대한민국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윤율을 보면 국민은행 45%, 제일기획 16%, 현대차 10%죠. 제일기획이야 뭐 광고 회사니까 뭐 어떤 국가가 보호해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은행은 어떤가요? 이윤율이 너무 크죠. 이윤율은 또 어떻게 뭐라 볼 수 있나요? 효율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효율성이 굉장히 높죠. 은행이 효율성이 아주 높아서 수익을 많이 낸다. 그럼 그게 좋은 일은 아니죠. 이상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은행은 어떻게 규제하고 보호해야 되나요? 망하면 안 되겠죠. 국민들 재산을 관리하니까. 그 손해 안 나게 보호하는 거지. 이익을 많이 내게 보호하는 건 잘못된 거죠. 뭔가 좀 보호와 규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으로 유사발생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